일단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체험처를 직접 선택해서 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꿈인데 선생님은 학교에서 평소에 쉽게 만나 뵙고 맞죠. 진로 상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색다른 곳에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어떤 체험처들이 있는지 안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플라워 아카데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소에 꽃을 좋아해서 그죠. 자기 자신이 꽃이라고 네. 얘기했어요. 꽃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그 꽃 관련된 직업은 뭐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취미로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두림 학생은 어떻게 선택했어요? 저도 커서 한 기업의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사업가가 되려면 기업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꼭 알아야 될 가치가 또 금융이라는 그런 가치일 것 같고 그렇죠. 또한 그렇죠. 꼭 사업가가 되지 않더라도 성인이 되어서 또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 많은 활동들을 할 때 금융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친구들과 직접 선택해서 갔다 그러면 왔어요. 오늘 정말 잘 오신 게 우리 스튜디오에 요식업계의 대단한 CEO 한 분이 계세요. 우리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금융이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경험을 하신 겁니다. 사업을 하려면 일단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가서 그걸 경험해보고 왔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카운터 사이로 이쪽에 앉아있을 때 그냥 단순히 고객이었는데 그쪽 넘어가 가보니까 참 희한한 곳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평소에는 앞에 있었는데 이제 직업 체험으로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또 조금만 위치를 바꾼 것 뿐인데도 또 다른 느낌이 들고 또 많은 것들을 또 깨닫고 온 것 같아요. 돈은 원 없이 좀 보고 왔습니까? 아니요, 보진 못했어요. 아니, 항상 우리 아들 나이하고 비교를 하는데 2살 차이예요, 2살 차이. 근데 이렇게 어른스럽네. 크고요. 네. 나영 학생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벤트를 포함해서 예술 관련 직업을 거의 처음 접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처음 신기한 경험이었어서 그래서 무대를 꾸미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또 작은 장식품 같은 거 만드는 것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체험이 여러 가지 상상을 해주게 한 것 같아요. 역시 이 구체적인 체험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생각의 폭이 좀 다양해지고 넓어진 것 같은데요. 이 오산시에서 이제 그 체험처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발굴을 하시는데 사실 한두 군데 있으면 애들이 맨날 똑같은 거 보고 오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몇 군데 정도 이렇게 또 발굴을 하시고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자유학기제가 올해 전면 시행이지만 오산시 같은 경우는 9개 중학교가 지난해부터 실시를 했어요. 지난해 상반기에 저희들이 직업 체험을 지역에서 좀 도와주고 싶어서 체험처를 직접 저희가 바로 뛰면서 발굴을 했는데 30개 분야 한 92개소가 준비되었습니다. 90개가 넘네요. 네네네. 그럼 뭐 다양한 학생들이 또 다양한 곳에 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올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학생들 운천중학교인데 이 학교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모든 다른 학교까지 다 함께 체험을 하는 건가요? 오산시에는 9개 중학교가 있는데요. 운천중학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학교가 날짜를 정해서 체험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사실 자유학기제를 보면은 지금 이제 전면 실시인데 보통 2학기에 합니다. 2학기에. 2학기에 하다 보니까 2학기에 또 다 몰리면은 또 엄청 북적북적하고 바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때요? 체험처 반응은 어떤지? 처음에 저희가 지난해 이제 상반기에 체험처를 이제 발굴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처음 출발은 어쩔 수가 없이 저희 시의 각 부서들이 연결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원을 받아봤는데 참 쉽지 않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 직원들이 센터하고 협력해서 같이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영역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영업에 지장받기 때문에 실제로 시업 체험을 이렇게 해주기가 어렵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생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아이디어를 좀 내서 체험처에 우리 학생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진로 코치단이라는 학부모들을 교육을 시켜서 책임을 지고 안전과 관리를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체험처에서는 이 몇 시간 동안 2시간에 3시간 동안 우리 학생들이 체험을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저희가 협력을 부탁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게 현장 가보시면 아는데 특히 중학생 친구들은
잠깐 이렇게 눈 돌렸다가 가면은 이게 통제가 불가능한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거죠, 그분들도. 자식을 길러봤을 테니까. 근데 저 같으면 그냥 그래서 그냥 집단으로 뭐 하나 보고 말자 하고 포기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정말 학부모 진로 코칭단을 붙여주기까지 하는 걸 보면 정말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연 학생, 체험활동 나갔을 때 학부모 코치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셨나요? 제가 체험 활동을 갔을 때 같이 가주신 학부모 코치분들은 저희에게 꽃과 관련된 직업을 커리어넷에서 직접 조사해서 알려주셨고 또 저희가 처음 뵈서 저희가 되게 어색해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계속해서 친절하게 어색한 걸 풀어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간 체험처에서는 선인장을 심어보는 체험 활동을 했는데 그걸 할 때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워하니까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두림 학생은요? 저희와 동행하신 학부모 코치님은 제가 나왔던 초등학교의 후배 어머니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봤던 분이어서 좀 편했는데요.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저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또 그 진로 체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처음 보는 친구들도 더 열심히 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우리 나영 학생은 어땠어요? 네, 저도 앞에서 말했듯이 당연히 첫 번째는 안전이랑 질서를 지켜주셨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엄청 재밌는 체험이라고 하더라도 뭐 상황이 혼란스럽거나 안전하지 않으면 즐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안전을 지켜주셨고 두 번째로는 보통 학생들은 낯선 곳을 가거나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접하게 되면 대답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쑥스러워해서. 네. 그래서 그럴 때 진행이 끊길 때마다 뒤에서 호응을 유도해 주셔서 진행이 원활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학부모 코치분들도 보면은 보통 다 그렇잖아요. 학생 학부모가 기본적으로 오시는데 그렇지 않다면서요? 학부모님들이 아닌 분들이 또 그렇게 많다고. 저희 그 미리내일학교 그 직업 체험을 하고 그 사전 사후 활동을 할 때 네. 55명의 학부모 진로 코치님들이 네. 직접적으로 활동을 해주셨어요. 저희 학부모님은 6명이셨고요. 네. 그 다른 학교의 학부모님들께서 같이 그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학부모 코칭단이 운천중학교만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까? 다른 중학교도 같이 도와주는 시스템인가요? 다른 중학교도 같이 다. 아, 그분들이 시를 대표해서 여러 학교를 하시는군요. 근데 이게 보통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진로 체험이고 또 특이한 현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인소하는 거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그 독특한 뭐 교육이라든지 뭐 사전교육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사실 진로 코치단을 고민을 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진로 코치단이라고 해서 자유학기제 지원으로 해서 각 학교별로 이제 그 연수하고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은 자기 자녀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활동을 안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지역에서 한번 이것을 진로 코치단을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이분들이 다른 활동도 이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처음에 그런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모인 분들을 모여서 저희 연수를 한 40시간 1학기 때 40시간 연수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진로에 대한 정보도 얻고 네. 내 자식도 내 자녀도 그것을 키울 수 있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코치단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여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그 지역 주민들의 이렇게 평생 교육의 연장선에서 교육을 하는 것처럼 나도 교육받고 그걸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분들이 이렇게 학생들을 인솔하기 전에 사실 체험처를 직접 방문을 해서 안전 체크하고 어떤 수업이라든지 체크를 먼저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을 가기 전에 사전 수업을 통해서 체험처를 결정을 했으면 이런 곳이 너희들이 가는 곳은 이런 곳이야 사전으로 안내해드리고요. 실제로 당일날 체험한 다음에 오후에 다녀온 소감을 같이 기획을 하고 있고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하네요. 근데 그 애들, 선생님, 그 애들을 정말 굉장히 진로에 대한 꿈도 다양할 텐데 어떻게 애들이 그 시에서 섭외한 그 체험처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인가요? 좋아해야 일단 학생들이 좋아해야 하니까.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김 선생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그런 그 직업은 그 음식을 먹는 그런 직업에 역시 굉장히 먹는 치열했던 학생들이 많이 몰렸고요. 그리고 아직 학생들이 자기 개념이 좀 불명확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 학생들이 그 희망하는 직업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직업의 선호도가 이제 몇 개의 직업군으로 이제 편중되어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과 자신이 이제 하고 싶은 직업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매칭시켜서 직업 체험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원하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서 만들어준 발굴한 그런 직업 체험처에서 다양한 그 탐색을 하면서 어떤 직업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 어떤 일에 대한 가치 그리고 어떤 자신의 미래 역량을 진로 역량을 키우는 쪽에 그런 그 경험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거 굉장히 그 공감을 하는 게 이게 통계를 내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직업의 그 선호도 1부터 10위까지 쭉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TV 드라마에 나왔던 직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떤 직업이 있는지 이 직업이 나랑 맞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해보게 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게 교육기관이고 시는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율하는 과정, 협의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협의는 시에서 그동안 준비해온 어떤 교육이 저희가 지원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어차피 저희는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시스템을 최근 한 6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협력해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미리내학교라는 자유학기제 지원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실제로 자유학기제 시스템 관련해서는 각 학교 진로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의 진로 담당 장학사님하고 해서 협의를 주 월 1회 정도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각 기관들이 이제 엮여서 하나의 시스템이 돼서 프로그램이 굴러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학교 선생님들도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 시에서의 이제 그 실무자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체험하고 싶은 그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하고 이제 운영에 관련된 그런 그 협의 그리고 중간 점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직업에 관한 이제 그 결과에 대한 그 평가, 협의 같은 그런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이제 필요한 그 때에 그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실무자하고 그 의견을 조율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보도 교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산시의 이런 그 어떤 모델을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그 벤치마킹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게 사실 예산입니다. 이게 뭐 아예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저희들이 총 미리내일학교에 쓰는 예산은 한 1억 2천 정도 쓰고 있습니다. 진로 코치단 양성하는 비용과 그 체험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료비, 진로 코치단에 활용할 수 있는 뭐 약간 수고비, 차량비 이렇게 해서 1억 2천 정도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 1억 2천이 이제 큰 돈이긴 하지만 이제 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여기 진로,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선도학교 선생님들 보면 먼저 지자체 연락해서 설득해서 이런 체험을 얻어내는 경우는 많지만 시에서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오산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로 체험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산시는 지난 6년간 교육도시 오산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교육을 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어서 지역 내 체험처를 발굴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시민참여학교라는 이름으로 초등학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각종 지역의 전문가들에게 멘토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거,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공부해서 우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저희 지역 특화 시스템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아마 열매를 맺은 게 미리내일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오산시 인근에 여러 가지 자치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 분들에게 거기도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른 시 관계자 실제로 저희가
아까 체험처 말씀을 하셨는데 체험처가 사실은 오산시 관내에는 부족합니다. 네. 다양한 체험처가 없다 보니까 인근 시군하고 협약해서 체험처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네.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이제 산하된 연계된 그 연구원들이 몇 개 있거든요.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이 미리내학교 시스템 외에도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는데 타 시군에서 저희 배치맡김 많이 왔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참 어렵다.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 어려운 걸 오산시가 해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든 게요. 이게 시와 시 사이에서 이렇게 동맹을 좀 맺게 되면은 네. 뭐 바닷가 인접한 시라든지 뭐 산골짜기 시 아니면 반도체 도시 이런 식으로 참 가능할 건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규준 선생님, 학교 안에서도 분명히 이게 외 대외적인 진로 활동 말고도 운천중학교만의 어떤 진로 활동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그 학교의 그 진로 활동, 비교과 활동으로 진로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이 자신 스스로 그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내일 학교를 하고 그 일에 관련된 그 마인드맵을 학생들이 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이제 그 기본적인 그 할 수 있는 그 해야 되는 일, 어떤 직업에 관련된 마인드맵을 작성을 해봤는데요. 네. 일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있네요. 네네. 그 모든 활동으로 우리 동네 그 직업 지도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그 예술형의 직업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 학생들이 그 만든 직업 지도이고요. 네,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이건 또 우리 동네 직업 지도라고 이렇게 예쁘게 학생이 만들었네요. 이 정도면은 사실 이거 가게 새로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입지조사, 지역조사 수준으로 굉장히 이게 집중력과 관찰력이 되게 또 보이는 그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직업 지도는 이제 그 다양한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학교 주변의 그 직업 지도이고요. 그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그 직업 구조를 알게 됩니다. 전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저 지도 보고 생각난 건데 애들이 사실 저도 제가 자랐던 동네 어디 뭐 있는 거 전혀 맞아요. 모르고 특히 저는 이제 아주 옛날 같은 경우에 이 동네에선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먹고 살 게 전혀 없어 뭐 그런 생각도 가장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시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지역 인재로 성장하는 기반이 컸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효과도 좀 이렇게 바라시고 하는 걸까요?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늘리고 또 지역 인재를 성장시키는? 아무래도 있겠죠. 그럼요. 있죠. 제가 이제 6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6년 전에 오산하고 지금은 아주 완벽한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6년 전에는 교육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부족한 듯이 많이 보였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교에 교육과정에 대한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밖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체험학습도 진행이 되지만 또 완전수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이 즐길 수 있던 통기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역의 정조성이 회복되고 오산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많다는 그런 통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산시에 사는 게 행복한 우리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체험 느낌은 어떤지 좀 물어볼게요. 수연 학생, 자유학기제를 체험해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일단은 다양한 체험을 해보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보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또 다양한 교과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신이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부담 없이 집중해서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우리 나영 학생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를 먼저 체험해봤잖아요. 네. 운천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자랑 좀 해주시죠. 우선 운천중학교는 학년별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 부스나 체험활동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한 분야에 여러 가지의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동아리를 떨어졌어도 그 또 다른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고요. 네.
또 수업 방식에서는 모둠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뭐 공연을 다 같이 준비한다든지 그 반 안에서도 발표 준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모둠 활동이 많은데 보통 팀 활동을 하다 보면 각가지 마찰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자유학기제는 평가나 점수에 대한 부담이 없다 보니까 마음 편히 즐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동아리의 목표가 학기 말에 있는 자유학기제 발표제예요. 그래서 그 수업 진행이 흐지부지하지 않고 원활히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평가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우리가 저번 달에 수행평가 토론 방송했을 때도 아이들이 그 무임승차로 해서 점수를 가져가는 경우 때문에 갈등이 많다고 그랬는데 우리 나영 학생처럼 그냥 목표가 마지막에 발표에 즐겁게 노는 거기 때문에 갈등도 없고 행복했던 말 들으니까 우리 자유학기제가 정말 이런 면에 정말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긍정